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사나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아닙니다. 사나운 회색곰이나 거대한 악어도 아니에요. 전 세계 동물종 전체를 파괴하고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물은 바로 사탕수수 두꺼비입니다. 무섭거나 공격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사람이나 어떤 포식동물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풀과 늪에서 시간을 보내며 곤충을 사냥하고 울음소리를 내요. 포식자 중에는 많은 적이 있습니다. 외가리, 도마뱀 등이죠. 악어가 두꺼비에게 헤엄쳐 다가와 강력한 턱으로 두꺼비를 잡아채고 있어요.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악어는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힘을 잃고 풀밭에 누워 숨을 쉬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실 사탕수수 두꺼비는 매우 유독한 양서류입니다. 어깨 뒤에 귀 및 샘이 있어 위험한 독소를 분비해요. 동물의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전체 유기체에 돌이킬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탕수수 두꺼비를 먹은 동물은 거의 살아남지 못해요. 이제 그런 두꺼비가 100만 마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들 각각은 포식자에게 매력적인 점심이에요. 이 생물은 중남미 원산이지만 호주에서 환경재앙을 일으킨 후 가장 유명해졌어요. 1935년 사람들이 사탕수수 풍뎅이와 싸우기 위해 사탕수수 두꺼비를 들여오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이 곤충은 호주 북부의 사탕수수 농작물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수입된 두꺼비가 해충을 빠르게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호주는 도움을 받기는커녕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두꺼비가 벌레를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곤충은 갈대의 높은 줄기에 살았고 두꺼비는 높이 뛰어오를 수 없었죠. 그래서 두꺼비는 다른 곤충을 먹고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100마리의 두꺼비를 들여왔어요. 농부들은 2000마리 이상을 사육해서 들판에 풀어줬죠. 양서류 개체수는 85년 만에 2억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호주의 양서류가 넘쳐나면서 이들을 잡아먹던 포식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했어요. 안타깝게도 현지 동물들은 두꺼비 독에 대한 면역력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침입한 두꺼비들은 대륙 북부를 돌아다니며 연간 50km의 속도로 퍼져나가며 마주치는 모든 생물 환경에 피해를 입혔어요. 지역 주민들은 두꺼비를 잡아먹은 새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뛰어다니는 동물은 먹거나 만지는 사람들에게도 위험해요. 두꺼비를 핥거나 물린 동물은 즉시 건강에 해로운 독의 일부를 받게 되죠. 두꺼비의 지구력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요. 거의 모든 기상 조건을 견딜 수 있고 어디서든 번식할 수 있습니다. 열대우림, 해안 덤불, 심지어 모래 언덕 사이에서도 두꺼비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추위와 더위에도 잘 견디며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먹이에 관해서는 까다롭지 않아요. 이 양서류는 살아있는 곤충, 썩은 고기, 쓰레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번식 속도예요. 암컷 사탕수수 두꺼비는 1년에 2번 8천에서 3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3일 안에 알에서 작은 올챙이가 부화해요. 이들은 20주 동안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두꺼비가 됩니다. 야생에서 두꺼비의 기대 수명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악천후, 포식자, 가뭄 등 그 어떤 것도 두꺼비를 막을 수 없어요. 사람들도 두꺼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다른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꺼비를 먹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소량의 독을 넣은 사탕수수 두꺼비로 소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 민물악어, 기타 포식자들에게 두꺼비의 맛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먹이를 줬어요. 동물들은 두꺼비 소세지에 약간 중독되어 이 냄새가 나는 건 위험하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두꺼비 냄새를 맡고 두꺼비에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양서류는 호주 북부의 생물 다양성을 대부분 파괴했고 이제는 서호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계획이 동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자연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일부 포식성 동물은 두꺼비 독소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될 수도 있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침입성 두꺼비는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무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침입 비단뱀은 어떨까요?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서는 버미즈 비단뱀이 지역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어다니는 괴물이 지배적인 종이 되어 악어의 적을 늪에서 몰아내고 있어요. 비단뱀은 토끼, 주머니쥐 및 기타 동물을 사냥해서 개체수를 99%까지 감소시켰습니다. 물론 비단뱀은 두꺼비만큼 많지 않고 사람들이 제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숨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거예요. 야생동물 전문가조차도 늪과 정글에서 비단뱀을 찾지 못합니다. 비단뱀은 또한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숨어서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단뱀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침입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단뱀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야생 돼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공격적인 침입종 중 하나입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까지도 공격합니다. 이 크고 빠른 동물은 도토리, 밤, 거북이알, 칠면조알, 메추라기 알을 먹고 식물을 짓밟으며 그 지역의 모든 생물에게 공포를 안겨줍니다. 야생돼지는 47개 주에서 매년 15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수세기 전에 미국에 수입된 야생돼지는 최근 번식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물학자와 농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멧돼지 개체수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작은 딱정벌레는 무해해 보이지만 미국에서 오렌지 주스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오렌지색 과일을 즐겨 먹는 아시아 감귤나무 푸실리드입니다. 이 곤충은 감귤류 나무를 감염시켜 서서히 파괴하는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어요. 감염되면 나무 뿌리가 변형되고 오렌지가 예상보다 일찍 땅에 떨어지며 나무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아시아 감귤나무 푸실리드는 미국 오렌지 주스의 약 80%가 생산되는 플로리다에서 확산되고 있어요. 또한 이 기생충은 레몬이 많이 재배되는 조지아, 텍사스,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입성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곤충을 봤어요. 그럼 침입조류는 어떨까요? 유럽 찌르레기는 귀여운 작은 새지만 거대한 무리에 합류하는 순간 더 이상 귀여운 새가 아닙니다. 찌르레기는 거대한 검은 구름을 닮은 수백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 모여들어요. 먹이를 찾아 도시, 마을, 추수밭으로 날아갑니다. 새들은 가축 사료를 먹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이 침입성 곤충은 다른 동물종을 위협하지 않고 농작물과 나무를 해치지 않고 물지도 않고 감염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쾌한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 갈색 무늬 노린재가 너무 많아서 집 안에 살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악취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향기 덕분에 적어도 미국에서는 악취벌레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벌레의 등을 이용해 알을 낳는 말벌 덕에 개체수가 통제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말벌이 없기 때문에 악취벌레가 자유롭게 번식합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침입성이 강한 식물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이언트 하귀드입니다. 이 식물은 햇빛에 노출되면 활성화되는 독을 분비해요. 이 독소는 피부를 태우고 그 주변에서 자라는 나무와 식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식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흰색 꽃이 달린 4.5m 높이의 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주변의 다른 식물을 제거해요. 자이언트 하귀드는 씨앗을 방출하고 가벼운 바람만 불어도 수킬로미터까지 퍼집니다. 새로운 식물이 자라면 근처에 사는 다른 식물을 모두 파괴해요. 문제는 자이언트 하귀드에게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충은 독성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동물들도 피해요. 어쩌면 자연이 잎을 먹는 벌레를 만들어 균형을 회복할 수도 있겠네요.